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땅을 보면 아파트의 미래가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땅을 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를 낼 때 땅에 대한 재산세와 그리고 아파트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합쳐서 2분의 1로 해서 이제 1년에 두 번을 냅니다. 6월달, 9월달.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을 보지 않는다. 이 땅의 가치에 따라서 결국에는 아파트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간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내일은 보궐시장, 보궐선거가 있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런데 저는 95%는 오세훈 후보, 그리고 박형준 후보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5% 변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중국인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중국인 투표를 계속 유인하려고 하죠. 중국인들은 어디를 찍겠습니까? 민주당 찍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동포 그들에 대한 대우는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우방이 미국이고, 그런데 연변에 사시는 우리 동포들이 있어요. 한국 우리 핏줄이 흐르는, 우리가 그렇게 대우를 하지 않잖아요. 연변. 연변이라고 해서. 그리고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 그냥 약간 그렇게 우리들이 약간 짱깨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제중 동포들입니다. 중국 쪽에 있는 동포들이라든가 중국인들이 재미동포 미국 쪽에 거주하거나 미국인 영주권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만큼의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쪽에서는 이제 한미 동맹 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중국 쪽으로 기울려고 한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우리나라가 기울게 되면은 이 제중동포들, 그리고 연변족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중국인 포함해서 이 동포들 포함해서 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쪽하고는 우리 우방이 아니에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38선에서 지금 휴전선을 갈라놨잖아요. 다 통일된 상황에서. 그래서 중국인들은 우리는 과거 5,000년 동안 맨날 지금 약탈당하고 강간당하고, 일본이 36년입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5,000년 동안 이렇게 해먹었어요. 조공 바치고 머리 깨지고 맨날 심심하면 넘어가고 강간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민족입니다. 중국은. 그래서 붙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거 정치적으로 자꾸 또 드루킹 사태도 댓글 공작도 아시겠지만 중국인들을 다 이용했다. 선거도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인들은 몇십만 명이 죽었습니까? 6.25 때 우리나라 살리려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 보수라는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희생이 됐지만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맨날 강간이나 하고 약탈이나 하고 조공이나 받아먹으려고 했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공시가 반발 강도 역대 최고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저는 앞으로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종부세 대폭 완화된다. 저는 종부세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재산세 내고 있잖아요. 재산세 내고 있는데 또 종부세를 이거를 이중으로 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는 헌법적 가치에서 보면 위헌입니다. 사실은 종부세는 억지로 그냥 세금 내게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까? 아무리 재산을 많아도 소득에 대해서 기초를 두고 세금을 내죠. 그런데 소득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재산이 있다고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전 세계의 국가들 중에 이렇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대선 선거를 앞에 두고 종부세는 대폭 완화된다. 차라리 종부세가 없어지거나 앞으로는 재산세가 좀 더 강화되는 쪽, 아니면은 종부세 세율도 낮아지고, 종부세는 결국에는 저는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세금으로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규제 정책들이 완화 쪽으로 갈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 혼자 이거 얘기한 거예요. 전 세계 지금 유튜버들 중에 저 혼자 얘기합니다. 이거 내년에 분명히 완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종부세 내는 걸 일회성이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부동산 규제 일부 풀어 대출 확대, 이 규제를 푸는 게 대선 때면요. 내년에 대선
앞을 두고는 거의 다 지금 완화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가장 크게 완화되는 게 종부세다.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의 55%는 유주택자고 45%가 무주택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대선에 이겨야 되죠. 왜? 정권이 이양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문재인하고 지금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평생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45%의 무주택자를 우리가 지금 민주당의 주 지지층들인데 이 사람들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5%의 유주택자들을 끌어안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빼들었다가 주게 되면 우리가 공짜라는 심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전략을 쓸 가능성이 가장 크다. 처음부터.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는 땅이 왜 중요한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결국에 아파트 가치는요, 땅입니다. 근데 평당 1억 찍은 압구정 현대 한 채 80억, 오늘 80억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재건축을 할 수 없는 단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일어났던 것이 주상복합이었죠. 그 주상복합 시대가 막 펼쳐진 거예요. 뭐 갤러리아 포레라든가 트리마제 서울에서, 그리고 무슨 뭐 서울 아크로포레스트, 이런 아파트가 아닌 주상복합의 시대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뭐 규제라든가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죠. 저는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이런 절차들 상당 부분 간소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을 땅이 없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남은 그 재건축 단지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저는 주상복합 시대에서 앞으로 다시 원래의 주도권인 아파트의 주도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파트가 올라가는 시세 탄력성과 주상복합이 올라가는 시세 탄력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교가 안 돼요.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있죠. 대지지분 자체가 주상복합 작습니다. 그래서 대지지분의 자체가 작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가치가 큰 게 주상복합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계속 크게 나옵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전체의 아파트의 공간에서 땅이 가지는 그 대지지분의 가치가 굉장히 크고 건물이 가지는 가치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건물의 감가는 계속되더라도 땅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니까 시세 탄력성이 아파트가 크게 나타났던 이유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과 부산, 2대 도시인 부산도 주상복합이 주도권을 가져갔던 것들이 이제는 아파트로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아파트 100억 시대 압구정 현대 80억에 팔려. 제가 지금 이거는 작년부터요. 여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 제 방송 들으신 분들 알 거예요. 가을부터 해서. 대치동 아니다. 앞으로. 반포 아니다. 학군지 제가 가지 마라 그랬죠. 학군지 가지 마라. 그러니까 대치동하고 반포 쪽하고 그 내륙 쪽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무슨 목동뿐만이 아니고 목동도 학군지잖아요. 그래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유가. 이 이유를 알아차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압구정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의 상황을 보고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논리를 계속 얘기 드리는데 압구정 현대가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작년 암울했죠. 무슨 희망이 있었습니까? 재건축이 다 막혀 있는데 온갖 규제가 쏟아지는 와중에 저는 이 압구정을 계속 얘기해 드렸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얘기 드렸습니다. 저보고 다 미쳤다 그래요. 무슨 서울의 압구정 현대가 1등이 되냐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 방송 자체가 미래를 보는 방송입니다. 앞을 지금 현재 과거 이 캐는 방송 아니에요. 분석하는 방송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명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여름에 쓰는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야 됩니다. 겨울에. 압구정 현대 지금 벌써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6개월도 안 돼. 4개월 됐는데 13억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름을 대비해서 겨울에 밀짚 모자 싸야지 그 겨울에 파는 밀짚 모자들이 가장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는 게 갑이 된 거예요. 이제는 압구정 현대 평당 1억. 누가 평당 1억을 찍을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유튜버 미풍 선생.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또 있습니다. 펄펄 끓는 집값에 전 세계 골머리, 주거 불평등 커지나.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 한 3년, 5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상승률. 규제 때문에. 미국이 작년만 해도 11% 올랐어요. 올해만 해도. 난립니다. 왜 난립니까? 집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겁니다. 이제는 집에 대한 패러다임이. 우리는 여행 못 가요, 이제. 그리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한 번 더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웬만한 아파트 이제는 앞으로 100억 됩니다, 100억. 뭐 S급 입지 아파트들. 압구정인데 이거는 그냥 100억 시대에 열리는 거예요. 또 돈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바꿔놨던 가장 큰 패러다임이 뭐냐면은 집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여행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은 집을 자기가 휴양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 집값을 끌어올리는 그 집값의 주도주 역할을 하는 것들이 랜드마크의 조망권하는 아파트와 집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의 레인보우 브릿지 보이는 아파트, 주택이라든가 고급 주택,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하고 싱가포르 보세요. 예. 대만, 싱가포르 또 어디 있죠? 뭐 있죠. 뭐 중국 보세요. 전부 다 조망권 있는 아파트들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조망권 있는 아파트들이. 그 아파트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이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여행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거. 그래, 내 아파트가 여행지 호텔로 지금 찾는 거예요. 전부 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한 번 또 이 비슷한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력이 상당히 큰 전염병이 계속 또 나타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파트, 주택에 대한 집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각국 우려해야 돼요. 뾰족한 해법은 없습니다. 높은 가격 다 주거 불평등 심화되고 젊은 층들이 집을 사는데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은 이겁니다. 이전에는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끼리의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이제는 유주택자와 유주택자끼리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가 이런 거예요. 오르는 아파트는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올라갑니다. 안 오르는 아파트는, 오르지 않는 아파트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일본처럼 가는 거예요. 그 평당 1억이 나중에 평당 17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데 어떤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평당 1억이 평당 0원 되는 겁니다. 일본이 왜 도시계획이 안 됩니까? 재건축이 안 돼요, 일본은. 한쪽에서는 평당 17억이 되는데 17억짜리 그를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중심가에 돈 되는 곳들은. 그리고 나머지 외곽 쪽은 어떻습니까? 외곽 쪽에는 평당 1억이 평당 0원이 되는데 그거를 재건축이 또 안 돼. 왜? 재건축을 해봐야 돈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재건축을 계속 도시계획이라든가 재건축을 계속 밀어붙이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공시지가 2억 5천이 가장 비싸죠. 명동에. 네이처 리퍼블릭인가? 거기인데 일본은요, 다른 나라는요, 시세의 절반이 공시지가가 10억을 다 넘어가 있습니다. 10억을. 기본이. S급 입지는. 일본 같은데 제일 저기 보시면은, 네. 미국도 뭐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산이나 서울이고 부산도 1대 도시, 2대 도시 한참 멀었습니다. 아직. 이 양극화의 속도는 엄청나게 더 벌어질 거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 장동건, 박인비 공시가 40억 차이 이유는 결국입니다. 이거 한강 조망. 조망 차이예요, 조망.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뭡니까? 학군지 아니에요, 이제는 학군지. 내가 사는 아파트가 휴양지로가 되는 곳들입니다. 휴양지. 그리고 오피스가 되기도 하고 사무실이 되기도 하고 작업실이 되기도 하는, 호텔이 되기도 하는 곳들. 그래서 전 세계는 다 한강 조망권도 마찬가지고 조망권으로 간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여기가 서울의 딱 중심입니다. 중심. 여기 압구정 현대죠. 압구정 현대가 가지는 의미는 원래는 땅값이 가장 비싼 게 한강을 동향으로 보는 곳이 청담동입니다. 거기가 비싸고 그 다음에 동향으로 보는 곳들 중에서도 또 북동향, 그다음 압구정 현대 북쪽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강남 쪽에서는 서쪽 쪽이죠. 서쪽 쪽은 반포는 서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쪽에는 앞으로 저는 크게 그렇게 메리트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이나 물은요, 바다는 서양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름에 쪄 죽어요. 왜? 태양이 2개 들어오거든요. 동양이 가장 비쌉니다.
그 다음에 남양이죠. 남양 같은 경우는 이제 햇빛이 두 개 들어오죠. 오전 중으로. 네. 반사된 햇빛이 두 개 들어오기 때문에 안 좋다. 그래서 동양은 아침에만 들어오는 햇빛이 들어오는 동양이 물이나 바다, 강에서는 가장 좋은 입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서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려요. 이거 진행되고 나면요, 여러분들 이거 못 삽니다. 네, 여기서는 이 소단지 아파트인데 이게 부산에 1등 합니다. 결국엔 1등이에요. 저는 이거 20억 넘어가는 최초의 아파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밀집 모자는 항상 겨울에 살아.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아파트는 떨어지더라도 오르는 아파트는 계속 올라갑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15년에서 30년 동안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전체가 하락하고 전체가 오르는 장세는 이제는 양극화, 초양극화라는 이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면서 세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개별 종목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서울에서는 자 계속 말씀드렸어요. 서울에서 1등은 압구정 있는 데다. 그리고 2위는 어딥니까? 2위가 아니고 부산에서 1등은 협진태양이다. 여기 조망권. 결국 조망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구 조망권. 네. 그래서 앞에 비치프론트가 있고 파도가 치는 이 조망권은 사실 삼익비치에서도 일부 라인이 나오긴 합니다. 일부 라인이 나와요. 그 라인은 최소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P가 10억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30평짜리가 하나 라인이 있더라고요. 103동인가. 그거는 10억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P만 10억 정도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부산에서는 지금 서울에서는 압구정인데 부산에서는 협진태양 이 부분들을 얘기 들었고 결국에는 이 협진태양도 진행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못 잡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압구정은 내가 똑같아요. 못 잡아요. 넘어가 버립니다. 넘사로 넘어가 버립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가격대를 다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수권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누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박영선이 되든 오세훈이 되든 사실 관계 없습니다. 사실은요.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그 규제에서 다 풀게 돼 있습니다. 다 풀게 돼 있어. 그리고 현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임기말로 가면 다 풀게 되어 있습니다. 풀어야 돼요. 왜? 어차피 지을 땅이 없어요. 지을 땅이. 일본처럼 마찬가지로 미국처럼 마찬가지로 지을 땅 자체가 없기 때문에 풀어줘도 안 풀어줘도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성수 한강변 50층 제수동 저는 이거 된다고 보고 있는데 서울시 수비 이제는 한남죠. 한남이 하고 동작 라인하고 저는 그래 봅니다. 차라리 마포가 조금 낫고 동작구 있죠. 동작구하고 저는 뭐 반포 서초구의 반포 쪽 라인보다는 차라리 저는 서울 수비 좀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막 여기서는 한남 라인 쪽까지는 안 되겠지만 마포 라인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트리마즈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서울 아크로 포레스트가 있고 왼쪽에는 갤러리아 또 포레가 있고. 근데 옆에 보시면 전부 다 주상복합인데 여기서 이제 아파트로 지어지죠. 예. 이게 지금 무슨 지구로 해서 뭐 선택하겠는데 뭐 특별 구역이 아니고 뭐 정비 추진 구역이 하여튼 뭐 하가 있어요. 그거를 추진해 가지고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갑자기 4단계로 하는데 이 앞에 보시면 조그만 아파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 소규모 아파트들 한강변에 지금 기본적으로 6천 넘습니다. 평당. 그러니까 입지가 받쳐주면요. 결국에는 다 보상이 돌아옵니다. 결국에는 그 가치를 다 인정받아요.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쪽도 한번 보시면은 저는 크게 좋다고 봅니다. 다리 하나 딱 건너면은, 네. 영동대교 하나 딱 건너면은, 뭐, 이쪽은 바로 강남권 연결되고, 양쪽도 있습니다. 양쪽도. 예. 그래서 이쪽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는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땅을 보면 아파트의 미래가 보인다. 결국엔 땅이다. 땅이 가지는 의미. 이 땅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코로나 사태. 이 부분도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결국에는 아파트는 땅이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새겨시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